저는 개인적으로 가수원에 어느 정도의 풀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견해를 수십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의 풀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유목 같은 경우는 한정된 면적 속에서 나무도 키워야 되고 풀도 본능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면적 속에 수분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특히 유목 처음 심은 나무는 청정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풀이 많은 가수원에 가보면은 심은 묘목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의 경쟁에서 풀이 우점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 묘목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나무가 온전히 토양 속에 있는 한정된 면적 속에 양수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성장이 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는 반드시 이 풀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그 묘목의 뿌리가 토양의 양수분을 제한된 면적의 양수분을 원활히 흡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성목 같은 경우는 뿌리 근권 분포가 많이 됐죠. 오히려 수세가 강한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내 가수원에는. 그래서 생육 초기 6월 초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청경 재배하시고 그 이후는 수간 하부에 풀이 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이 착색 무렵에는 풀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맑은 색깔이 나고 색깔이 더 곱게 나고 당도도 한 2브릭스 이상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착색 무렵에는 풀이 좀 있는 것이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들을, 그런 성분들을 풀이 1차 분해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질소량은 작기 때문에 착색이 더 유리하고, 토양 속의 질소 성분이 과일의 착색을 방해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착색 인접 무렵에는 풀을 통해서 토양에 있는 질소를 분해시켜주고 상대적으로 과일나무, 사과나무는 흡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6월 초가 되면은 6월 상순경이 되면은 현재 과피 색깔, 이런 과피 색깔을 통해서 또는 과일 근접 이파리, 이런 잎을 통해서 가을에 착색이 얼마나 잘 날 것이냐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나무를 보시면은 근권수가 많고 또 이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 뿌리 힘이 강하죠. 그리고 잎도 이래 보면은 너무 푸릅니다. 너무 진하게 녹색을 띠고 있고 해서 착색이 좀 우려될 수가 있고, 아무리 햇볕을 이렇게 비춰줘도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후반기 착색에 다소 지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황산가리 또는 미량원소 시비를 제가 꼭 해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 성분은 질소와 반대 성분이죠. 기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뿌리가 지속적으로 질소 흡수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수세가 강건하고 도장지 발생이 많고 이런 나무들은 가리 시비 300평당 30kg 내외, 그 다음에 미량원소도 30kg 내외, 그 다음에 여기에 1분 스쿼링 또는 환상박피를 해서 뿌리가 질소 성분이 지상부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지상부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지압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엽색이 색깔이 잘 나는 그런 사과나무 이파리와 착색이 좀 불량한 그런 사과나무 이파리, 그거를 사진을 비교해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가리 시비나 미량원소 시비를 통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셔야 되겠죠. 이게 말 6월 초가 되면은 잎이 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굵지 않겠구나, 그래서 추비를 별도로 주신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품질 사과 생산, 색깔 좋고 당도가 좋은 그런 사과를 생산하는데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밭도 저가가 다 됐습니다만 역시 제가 또 보니까 저가가 빠진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된다. 보니까 여기 또 왼쪽에도 이래 보니까 저가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따내버리죠. 이 부분이 이제 정화죠. 우리가 정화 아예 달아줘야 열매 모양이 이쁘고 또 제대로 성장을 해서 좋은 착색과 당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 단과지화돼서 순이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꽃자리가 보이고 여기도 열매가 나오고 달리고 열매의 과대지가 나왔는데 과대지 순이 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마감된 형태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수세가 지나친 가수원은 마감을 하지 못하고 순이 계속 뻗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이 수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뻗습니다. 또 7월달 이후 되면은 순이 2차 순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현상이 오면은 수세가 강하고 온눈수도 적겠죠. 그래서 도장지를 이 밭은 비비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오 이런 것도 살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에 도장지 제거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딸 것이 많이 없다. 그래서 비비풀 효과를 상당히 봤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범한 가수원은 도장지를 제거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지가 분해해야 될 질소 성분이 도장지를 다 제거함으로 해서 뿌리의 양분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순들이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도장지는 남겨두는 것이 질소를 분해하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나치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 아주 복잡한 부분에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결과지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구가 쭉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순이 거의 멈췄습니다. 이렇게 단과지화되고 여기도 이 과대지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어깨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장지죠. 여기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하시면은 양분이 그대로 흐르죠. 흘러서 지금쯤 되면은 이 순이 나중에 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 도장성 증립질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양분이 오다가 얘한테 걸려서 얘가 이렇게 커지고 자라죠. 자라고 휘생을 하고 휘생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정을 되찾는 결과지군 안정화 작업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지군의 상태를 봐감해 여기에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브레이크 순을 한 개 정도를 남겨두십니다. 남겨둬도 햇볕 가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작업 좀 정밀합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잎색이 지나면은 지금 가을에 착색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박피도 말씀드렸고 좀 이따 박피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업, 관리 시비, 밀양호수 시비 그런 이제 개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풀을 제거하게 되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응애약은 5월 하순 되면은 무조건 살포해야 된다. 요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 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밀하게 봐야 한두 마리 보일까 말까 또는 과거에 심한 집에는 적과할 무렵 되면은 머리가 스물스물 가렵습니다. 그때는 응애가 있구나. 그때는 많이 늦었죠. 그래서 5월 말쯤 되면은 있든 없든 관찰되든 관찰되지 않든 간에 의무적으로 살포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풀에도 기생하는 응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대략 3, 4일 후 되면은 약을 칠 때 응애약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표에 풀에 서식했던 응애들이 예치 작업을 하거나 제초수 살포 후에 서식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략 수간 나무로 이동하는 데가 3,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3, 4일 후에 소독하실 때 반드시 응애약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현장에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 후지입니다. 일반 후지인데 37년생 후지입니다. 과빛 색깔이 진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아오리처럼 아주 진녹색을 띠고 있고 반들반들 진녹색 그리고 하얀 점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질소가 엄청 많다는 과육에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착색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죠. 지금쯤 되면은 열매가 부연, 멀리서 보면 좀 흰색 바탕, 부연 그런 색깔 띠야 그런 당도가 높고 착색이 양호하게 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열매도 아주 진녹색 바탕입니다. 그래서 알은
상당히 굵게 나올지 몰라도 착색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 상태를 보면은 가을에, 늦가을에 수확 인접 무렵에 착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역시 그 열매를 머물고 있는 이 잎들도, 건접 이파리들도 아주 진녹색입니다. 짙푸른색이죠. 그래서 착색에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는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일부 세워서 도장지를 통해서 질소 성분이 과일로 이동되지 않도록 분해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매 근처에 결과지군에 이렇게 뻗은 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들을 질소 분해 가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햇빛을 가린다면 제거해야 되지만 화면처럼 이렇게 햇빛이 충분히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착색을 위한 도장지다, 브레이크 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느려지면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가지는 남겨두셨다가 착색 무렵에 이런 걸 제거하셔도 되죠. 예, 이런 하늘이 보이죠. 이래 있던 모습인데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런 도장지는 한 개 정도는 남겨두셔서 이 결과지군 안정화 도모 및 질소 분해를 통해서 열매에 나중에 착색을 위해서 좀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 남겨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가지는, 이 주지는 이 성목에 저기 새로운 가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이 나무화 시켰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가지는 상당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결과지, 늘어진 결과지입니다. 하수인인데 여기 보면은 열매가 하나 달렸죠. 달리고 이 꽃눈이 형성되면서 위에도 보면은 충분한 착과 비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잘 나게끔 화합빛 색깔도 상당히 흰색을 띠면서 맑습니다. 전부 다 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랬고 옆에 가지도 이래 보면은 안정이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는 지금 등 위에 직립지가 몇 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직립지는 제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결과지군이 안정이 되고 또 나중 가을에 착색도 더 잘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이제 박피칼도 없더라고.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지금 환상 박피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엄청 세기 때문에 또 이 나무는 그 착색이 또 잘 안 났고 이래 해서 가수원 주인께서 지금 환상 박피를 하고 있습니다. 야, 먹어가지고 있잖아. 뭐가? 칠을 말경에 하는 것은 착색 박피로서 칠을 한 하순경에 간혹 실시하는 가수원도 있습니다. 홍로나 아리수 이런 풍산계통은 저희들이 박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박피는 주로 후지, 수세가 아주 강한 후지, 그런 품종에만 박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